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.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, 이걸 보면서 풍수지리에서 그 좌향이라는 거 있잖아요. 네, 집터나 몇 자리 방향, 이걸 어떻게 정하는지 그 방법들이 참 다양하더라고요. 그 핵심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좋은 터 고르는 것만큼이나 이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들 하죠. 네, 맞습니다. 생기가 가득한 곳을 찾아서 하늘과 딸의 좋은 기운을 받는 게 목표니까요. 그렇죠. 이번 탐구는 그래서 이 자료에 나온 여러 좌향 결정법들을 좀 살펴보고 각각 어떤 원리로 접근하는 건지 그 핵심을 파악하는 데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첫 번째로 의룡 입향이 나오네요. 산의 기운이 흘러가는 그 줄기, 용맥이라고 하죠. 그 마지막 흐름에 맞춘다 이런 얘기 같아요. 네, 정확합니다. 그 땅의 가장 큰 에너지 흐름, 그러니까 용맥의 그 기세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이에요. 특히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게 그 주산, 현무의 중심선을 딱 취하면 뒤가 든든해서 후손들이 안정된다. 뭐 이런 이야기죠. 그 터의 근본적인 힘을 따른다. 네, 바로 그거죠. 근본 에너지원. 그렇군요. 근데 만약에 그 용맥이라는 게 좀 애매하거나 아니면 평평한 땅이라서 파악하기 어려우면요. 그럴 땐 어떡하죠? 네. 그럴 때 이제 두 번째 방법, 안대 위주가 나오는 겁니다. 안대 위주요? 네. 혈 앞에 있는 안산이나 조산,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산이죠. 그 봉우리의 아름다운 모양이나 방향에 맞추는 거예요. 이건 용맥 파악이 어려울 때 좀 더 시각적인 조화나 균형을 통해서 좋은 기운을 얻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죠. 눈앞의 풍경과 기운을 맞춘다. 좀 더 직관적이네요, 확실히. 그렇죠. 자료 보니까 봉우리가 3개면 가운데, 2개면 그 사이. 근데 그 사이가 좀 허하면 산맥 들어오는 첫 봉우리를 정면으로 삼는다고 하니 나름의 규칙은 있습니다. 흥미롭네요. 그럼 좀 특이한 지형도 있을 텐데요. 예를 들어 산줄기가 옆으로 이렇게 90도로 꺾여서 혈이 맺히는 경우요? 횡룡 입수라는 것도 있던데? 네. 횡룡 입수. 그건 말씀하신 대로 용맥이 정면이 아니라 옆에서 측면으로 들어올 때 쓰는 방법입니다. 정면 기운을 받기 어려우니까 혈자리 뒤쪽에 보조적인 산, 귀산이나 낙산 방향을 기준으로 삼는 거죠. 그걸 등지는 거예요. 뒤에 있는 산을 기준으로요? 네. 일종의 지형적인 약점을 좀 보완하고 주변에 도움을 받는 그런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료에서도 혈 뒤에 빈 부분은 비보, 즉 보강해야 한다고 하고요. 그렇군요. 땅의 형태 말고 다른 기준은 없나요? 네 번째 보니까 의수입형법이라고 해서 물의 흐름을 본다고 나오네요. 네, 맞습니다. 물은 또 풍수에서 굉장히 중요하죠. 재물이란 기운의 순환을 상징하거든요. 그래서 물이 들어오는 방향, 득수라고 하죠. 그리고 나가는 방향, 파구. 이 방향을 기준으로 좌향을 정하는 겁니다. 주로 이기론 풍수에서 많이 쓴다고요? 네, 특히 그 이기론 쪽에서는 이 물의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점점 복잡해지는데요. 자료를 더 보니까 입수룡의 좌선 우선에 따라 천간좌, 지지좌를 결정하는 입수좌선우법이라든지 또 입수룡의 음양에 따라 향의 음양을 맞추는 정음정양 입형법 같은 것도 있네요. 와, 정말 세밀한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점점 더 정교하게 우주나 자연의 기운과 딱 맞추려는 그런 시도들을 보여주는 거죠.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자료에서도 솔직히 언급하고 있듯이 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. 이게 때로는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더 정확하다 혹은 우월하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아직 어렵다는 점입니다.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. 네, 실제로 풍수 대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고요. 일종의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죠. 결국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용, 혈, 사, 수 이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서 좋은 자리를 일단 찾고 그 다음에 이 좌양 조정을 통해서 취길, 피흉 좋은 기운은 최대로 받고 나쁜 기운은 피하는 것 이게 궁극적인 목표군요. 정확합니다. 그런데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절대 피해야 할 방향이 있다고 강조하네요. 망명에 따른 기좌나 회도 극좌 같은 거요. 네, 그게 중요합니다.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이 절대 금기 방향만큼은 거의 모든 풍수 이론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핵심 원칙이에요. 특히 돌아가신 분, 고인의 정보를 바탕으로 정해지는 그 기좌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여겨지죠. 이게 어쩌면 가장 일관성 있는 지침일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취자 여러분께 가장 와닿는 메시지는 뭘까요?
역시 좋은 터를 찾는 그 노력만큼이나 그 공간에서 우주의 기운과 어떻게 교감할지, 즉 좌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 아닐까요? 네, 바로 그겁니다. 오늘 살펴본 자료는 좌향 결정에 딱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잘 보여주죠. 지형이나 관점, 또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, 예를 들어 산이냐, 물이냐, 아니면 시각적인 조화냐,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접근법이 공존한다는 겁니다. 결국 풍수라는 게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 상당히 복합적인 판단과 해석을 요구하는 분야라는 걸 시사하죠. 그렇군요.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이렇게 다양한 전통적인 방법론들이 있고 또 그 안에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나 불확실성도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.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나 사무실 같은 현대적인 공간의 방향을 정할 때 이 오래된 지혜를 어떻게 참고할 수 있을까요? 또 현대적인 상황과는 어떻게 조화 없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 번쯤 여러분의 공간을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